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개선편 세 번째, 네 번째 구절을 공부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장자왈 일일 불렴선이면 제압 개자기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장자왈 일일 불렴선이면 제약이 개자기니라. 태공할 견선여가라고 운하여 성하여 롱하며 우할 선사는 수탐하고 악사는 망락하라.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장자왈 일일 불렴선이면 제약이 개자기니라. 대공할 견선여가라고 운하여롱하며 우할 선사는 수탐하고 악사는 망락하라. 이렇게 읽습니다. 자, 장자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너무 잘 알 겁니다. 이 장자는 씩씩할 장엄하다라고 할 때 쓰는 그 장엄할 장자입니다. 장엄하다라고 할 때 중국 초나라 때 사람인데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노장사상할 때 이야기하는 그 장자라는 사람입니다. 장자라는 책이 있죠. 장자라는 책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여기서는 사람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장자가 쓴 장자라는 책이 장자가 되는 거죠. 그 장자라는 책에서 장자가 이야기했다는 얘기입니다. 장자가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일일 하루죠. 일일 하루 불렴선 안일불 염자는 생각할 염자입니다. 생각할 염. 그 다음에 선자는 우리 앞에서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더 설명 안 해야 되겠죠. 하루 선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문법적으로 보면 선이라는 목적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부정하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선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문장이 말이 좀 매끄럽지가 못하죠. 그래서 하루라도라고 하는 조건을 나타내주는 전미사를 붙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선을 생각하지 않으면 이렇게 나중에 조건이 되는 문장으로 다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조건을 나타내주는 말이 없어요. 영어로 다 얘기를 한다면 if라는 절이 이끌면서 가야 되는 건데 그런 말이 없지만 문장 전체 내용을 보다 보니까 뭐뭐 하면이라는 말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하루라도 선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제자는 모두 제자죠. 모두 할 때 모두 여러 사람 제군 뭐 이런 거 할 때 쓰는 말이죠. 악장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되어져 있는 원래의 글자인데 현대 중국어에서 이렇게 간체자로 씁니다. 간체자. 그래서 악할 악자. 하루라도 선을 생각하지 않으면 모든 악이 악할 악자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의 반대말로서 우리가 현재 얘기하고 있는 선과 악의 배칭된 의미의 악이 아니라 나쁜 모든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쁜 모든 것, 추한 것 이러한 것들을 얘기하는 게 바로 악이라는 뜻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추악한 것, 나쁜 것, 좋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모든 그런 추악한 것들이, 그 다음에 개자는 다 개자죠. 다 개자. 모두 다. 개, 뭐하죠. 모든 것 다. 그때 개자를 많이 쓰죠. 개자. 그 다음에 자자는 스스로 자자. 저절로 스스로 그렇게 되는 거죠. 스스로 자. 일어날 기자입니다. 일어날 기. 모두 다 스스로 일어나게 되느니라. 이렇게 니라가 붙어있게 되는 겁니다. 모두 다 스스로 일어나게 된다. 그러니까 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평소에라도 생각으로라도 늘 선할 것을 생각하는 그 자세, 이게 우리 명심보감을 배우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명심보감에서 얘기하는 개선편에서는 선에 대한 내용을 널리 알리기도 하지만 그 선을 어떻게 실천하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생활에 직접 그걸 할 수 있느냐, 이걸 갖다가 이야기해 주는 게 명심보감이 됐든 옛날 좋은 성인들의 책이든 계속 읽으면서 내 몸속에 체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말도 계속, 좋은 말도 계속 몸속에 내가 듣고 있으면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에서 진정한 올바른 행동이 나오게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자라는 사람이 이야기한 일일불념선이면 제약이 개작이니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 이것도 가만히 보면 우리 한문에서 보면, 우리 한문은 이게 시적인 표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주로 이제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고전 한문을 보면 이렇게 5글자로다 이렇게 딱딱 떨어져서 이렇게 만들어지게끔 되어 있어요. 5글자로다. 그래서 오원시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 이제 오원시에 대해서 다음번에 또 나오게 되면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외우기가 참 좋아요. 5글자, 5글자. 일일불념선이면 제약이 개작이니라 이렇게 되겠죠. 제약 개작이니라 이렇게 5글자씩 해서 하루라도 선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모든 악이 스스로 일어나기 때문에 늘 착한 것, 선을 생각하면서 악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눌러 앉혀야 되거든요. 보통 우리가 이제 그 한문학을 공부하면서 이 선과 악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양심이 없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양심이라는 게 이제 원래는 이제 양심이 착할 양, 좋을 양자에다가 마음심자거든요. 양심이라는 게 착한 마음, 좋은 마음이라는 얘기예요. 양심.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같은 음으로 다 소리 날 때에 뭐가 있냐면 두 량자가 있어요. 두 량자. 두 마음을 갖고 있다. 인간은 두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그 두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절대적으로 착한 사람도 없고 절대적으로 악한 사람도 없이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공존합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는. 그러니까 악한 마음과 착한 마음 두 개가 이렇게 동시에 공존을 합니다. 마음 속에서. 그런데 자꾸 이렇게 책을 읽든지 또는 다른 사람, 좋은 사람의 말을 듣든지 공부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이 착한 마음이 계속 자라나면 상대적으로 악한 마음은 계속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 이렇게 행동이 되어지고 남에게 평가를 듣는데, 반대로 그러한 착한 마음을 자꾸 사용하지 않고 악한 마음이 굉장히 커지게 되면 착한 마음이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악한 마음이 겉으로 많이 드러나니까 악한 사람, 나쁜 사람, 잘못된 사람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장자가 이야기한 말처럼 하루라도 선을 생각하지 않으면 모든 악이 스스로 일어난다는 얘기는 바로 선과 악이라고 하는 두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의 마음에서 착한 마음을 계속 이렇게 북돋아 일으켜가지고 악한 마음을 못 일어나게 하라는 그런 의미로 다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태공이 얘기해요. 태공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바로 뭐예요? 낚시꾼이 생각나죠. 낚시꾼. 그 낚시꾼의 이야기해주는 강태공이라는 말의 직접적인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이 태공 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성이 강씨예요. 강씨. 그래서 우리 이 강씨 강태공이라는 사람이 태공이라는 말은 그럼 어디 나냐면 이 사람은 호가 여상이에요. 여상. 그래서 강여상이라는 사람인데 태공은 누가 태공이냐면 주나라를 일으킨 문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왕. 그 문왕의 아버지가 태공이에요. 태공인데 그 문왕이 주나라를 건국하면서 이렇게 은나라를 아주 포악한 그런 은나라라고 하는 나라를 멸망시켜서 주나라를 세우려고 했었는데 그 문왕의 아버지인 태공이 이 강태공과 같은 사람을 만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 태공이 바랬던 사람이다. 그래서 이 강여상의 호가 태공망이에요. 발할 망자 써가지고 태공망입니다. 태공망. 근데 망은 줄이고 그냥 태공. 그래서 강태공. 이 사람이 뭐예요? 태월을 낳기 위해서 중부에 있는 위수라고 하는 그 강에서 낚싯대를 들여놓고서 세월을 낳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를 등용해줄 뛰어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누구의 날이 문왕의 발탁이 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왕의 아들인 무왕이 은나라 주왕을 치러 갈 때에 군사로서 옆에서 있었던 사람이 바로 강태공이라는 분입니다. 그 강태공이 이야기한 겁니다. 태공이 견선여갈. 어려운 한자는 여기 없습니다. 볼견, 착할선, 선선자. 선을 보거든, 선을 보면. 한문은 영어에서처럼 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온다는 것을 늘 머릿속에 갖고 있으면 견이 보다 그러니까 다음에 나오는 말이 이게 목적어가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한문 문장을 해석하는 상당히 도움을 많이 줍니다. 선을 보거든, 같을 여자입니다. 뭐뭐와 같이 해라. 뭐와 같이 해라? 갈자는 목마를 갈자입니다. 목마를 갈. 그래서 목마른 거를 갈증할 때 쓰는 그 갈자입니다. 선을 보거든 뭐와 같이 해라. 목마른 것과 같이 하고. 같을 여자니까 같다라고 하는 것도 형용사인데 여기는 뭐뭐와 같이 하라라고 하는 동사가 쓰였다고요. 목마른 것과 같이 하고. 그러니까 선이라고 하는 걸 봤으면 우리가 목마르면 어떻게 돼요? 그냥 빨리 뛰어가서 물을 마시고 싶듯이 선을 보게 되면 내가 저것을 안 하면 목마르 죽는다라고 하는 것과 같이 행동에 옮기라고 하는 게 견선여갈이죠. 견선여갈. 그 다음에 문자는 여기 뭐야? 바깥에 문자가 있으니까 문이라는 글자를 알고 가운데에 귀자가 있으니까 귀니까 귀가 뭐예요? 듣는 거니까 들을 문 이렇게 있습니다. 들을 문. 무엇을 듣는다? 악한 것을 듣는다. 악한 이야기를 듣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악한 말, 악한 이야기를 듣게 되면 그럼 뭐와 같이 해라. 요거는 위에 있는 글자가 용자죠. 용자가 음을 나타내는 부분인데 밑에 귀가 있으니까 귀하고 관계되는 글자예요. 그래서 이건 잘못 읽으면 용이라고 읽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용자가 아니고 밑에 귀가 있으니까 귀머거리 용입니다. 귀머거리 롱자예요. 롱.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할 때 귀가 잘 안 들리고 말을 하지 잘 못하시는 분들을 농아라고 하는 데 쓰는 그 농자입니다. 귀머거리 농, 아자는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얘는 벙어리 아자입니다. 그래서 농아라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롱이 아니라 이때는 앞으로 오니까 리을이 미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뭐야? 나쁜 말, 악한 말을 듣게 되면은 뭐처럼 행동하라? 귀머거리처럼 행동하라. 귀머거리와 같이 하라는 얘기는 귀머거리처럼 안 들은 것으로 해라. 이런 이제 악한 말을 듣게 되면
선을 보면 목마른 듯이 거기에 헛치고 그냥 달려가서 선을 행하고 악한 말을 듣게 되면 내가 귀머거리처럼 듣지 않으려고 노력하는가. 그게 바로 선을 행하고 악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죠. 그 다음에 우말이니까 또 말했다. 또 우자죠. 또 우자. 또 말했다. 뭐라고 해줍니까? 선사, 선한 일, 착한 일은 수는 뭐는 모름지기 숫자죠. 모름지기 수. 반드시라는 얘기예요. 모름지기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반드시 얘기할 때 뭐라 해요? 필수라는 말을 쓰죠. 필수. 필수와 뜻은 숫자입니다. 반드시. 착한 일은 반드시 뭐해라? 탐자는 탐낼 탐자입니다. 반드시 탐을 내라는 얘기죠. 좋은 일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좋은 일보다는 일반적으로 탐낸다라는 말에는 욕심이나 금전적인 그런 어떤 이익과 관계됐을 때 탐을 낸다 또는 탐욕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먹는 거라든가. 여기서는 좋은 일은 반드시 탐을 내고 모름지기 탐을 내고 반대로 좋은 일이 아닌 악사 나쁜 일 좋지 못한 일은 뭐해라? 막락 이렇게 발음하기 굉장히 힘들죠. 낙자는 뭐뭐하지 말라라고 할 때 말막자입니다. 말막자. 그 다음에 낙자는 즐거울 낙자입니다. 즐거울 낙. 그러니까 막락 이렇게 발음이 안 되니까 이걸 어떻게 막락 이렇게 발음하죠. 막락. 낙자를 낙으로다 발음해가지고 막락 이렇게 해서 자음동화가 일어나서 막락이라고 말합니다. 즐거워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즐거워하지 말라. 악사는 나쁜 일은 즐거워하지 말라. 이 낙이라는 한자는 우리나라에서 현재 세 가지로 쓰이죠. 여기서처럼 즐거울 낙, 즐겁다라고 할 때, 오락 할 때 오락 할 때 즐거울 낙자로 다 쓰입니다. 그 다음에 음악 할 때 풍류 악자로 쓰입니다. 음악. 그 다음에 좋아할 요자로 쓰입니다. 논어에 보면 즐거운 낙자에 중국식 간체자는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쓰고 중국식 간체자 이렇게 쓰고 이렇게 씁니다. 논어에 나오는 말인데요. 이렇게 써놓은 거를 잘못 읽어가지고 낙산 낙수 이렇게 읽으면 안 되죠. 이거는 요산 요수 이때는 좋아할 요자입니다. 좋아할 요자. 그러니까 한 글자가 이건 사실은 이 요자는 중국 사람들도 그 발음을 제대로 잘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이제 중국어에서도 음이 세 가지로 나오는 거는 잘 열심히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요를 세 가지를 이렇게 혼동을 많이 하듯이 중국 사람들 많이 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될 글자인데 낙자는 중국어 간체자보다는 이렇게 쓰이지만 이거는 이제 주로 우리가 또 쓸 때는 어떻게 씁니까? 요렇게도 약자로 하는 글자를 이렇게도 씁니다. 이렇게도 글자를 이렇게 약자라고 해서 이렇게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글자들도 같이 알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쓰니까 그런 것도 같이 알고 있으면 우리가 한자를 중국에 가서 쓸 때에도 제대로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고 쓸 수도 있고 하니까 이제 문자 같은 경우에는 문문자 같은 경우에는 문문자는 이렇게 이제 씁니다. 문문자는 이렇게 쓰는데 그러니까 문문자는 이렇게 요 모양대로 이렇게 간지자로 썼다가 요 안에다가 귀자를 집어넣으면 들을문 귀자가 빠지고 이 안에 입구자가 들어가면 입으로다 물어보니까 물을문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어를 공부할 때라든가 또 중국 가서 뭐를 할 때에도 이런 걸 좀 잘 보시면서 좀 보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국어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한자하고 우리말하고 이제 다르게 쓰여지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그건 뭐 시간이 되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제가 이게 하남문화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양 강좌 하남 서당을 운영하는데 이제 이걸 홍보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것을 이야기를 못하고 해서
오늘도 여기서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보신 분들이 조금 더 저거 된다라고 한다면 여기 우리 문화원에 오셔가지고 강의를 드시면 더 많은 것을 볼 수도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